그럼 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욕일보 경제부 김태수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일간의 일단 하락을 털고 반등을 해줬습니다. 고용 지표가 잘 나왔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지표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일 연속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어떤 그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저가에 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하는 데는 좀 많이 부족했다. 어떤 상승세를 완전히 탔다라고 하기에는 시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우지수가 20일 이평선을 회복하는 데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모두 회복하는 데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 이후에 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회복세가 크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고용 시장에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뭐 조정치, 계절 조정치를 해도 44만 4천 명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지난 3월 14일이죠. 그때 25만 6천 명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도 또 낮게, 예상치보다도 낮게 데이터가 나왔고요. 경기 선행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4월달 경기 선행지수를 전월보다 1.6% 올랐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1.4%였는데 그것보다도 더 높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2월달에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만회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미국의 어떤 실질 GDP 성장률 자체를 8에서 9%까지도 지금 잡은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6.4%에 이를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은 제조업 관련해 가지고 좀 꽤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지역의 예상치가 40.5였는데 이게 이제 31.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었고, 특히 이제 고용지수가 전월에 30.8에서 19.3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규 수주까지 36에서 32.5로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지역 제조업들의 활동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개별 종목별 이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 관련주 기술주 흐름 좋았어요. 네, 오늘 자동차, 반도체가 하고 그리고 이제 IT 기술 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가 3.5% 올랐고요. 반도체가 2.8%, 하드웨어가 2%, 소프트웨어도 1.6%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가 이제 4%나 상승을 했죠. 애플이나 AMD 같은 경우에도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유가가 하락했는데요. 이란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은 이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핵 협정 복귀에 관해 가지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또 다른 강대국들하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제재가 철폐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가가 급락을 했고, 이란 국영 TV 같은 경우에도 주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또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오늘 마이너스 2.2% 하락했고요. 에너지 업종만 오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너지 장비 산업이 마이너스 0.5% 하락했고요. 정유 산업도 마이너스 0.1%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유통주들이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콜스 같은 경우에도 2센트씩 기대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BJ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지금 15센트 기대를 했는데 72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J스가 마이너스 5% 하락을 했고 콜스가 마이너스 10% 하락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은 콜스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수익 마진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아시아 지역의 공장들이 문을 닫아 버려 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공급망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소비가 좀 더 증가되고 팬데믹을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배송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인터넷 쇼핑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배송도 증가를 했는데
배송이 증가하면서 이제 트럭 운전사들도 증가를 했죠. 그런데 트럭 운전사 이 인건비 증가 문제가 비용 문제로 크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고요. 그리고 BJ 홀세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남아있던 그 창고의 재고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마이너스 5%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이제 4만 달러로 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가 오늘 4% 상승했죠. 오늘 아우디나 포드, 니오 같은 전기차의 어떤 신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머스크는 지금 신뢰를 좀 잃고 있지만 그래도 도지코인에 대한 그 트윗을 계속하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도지코인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팔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1만 달러 이상 거래할 때는 IRS, 즉 국세청에다가 신고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이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상승 전환하기는 했지만 이제 다음 주 흐름이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이제 남아있는 주요 이슈들 어떤 것 있을까요? 네,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게 가계 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관론자들이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정부 부채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 시장이 개선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간 뒤에 모든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수준으로 됐을 때 팬데믹 기간 동안 빠르게 증가했던 가계 부채에 대해서 버블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 뭐 시장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일부 이제 시민들, 미국인들 사이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모자라는 거는 은행들이 정부 규제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 규제로 인해서 먼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기지가 밀리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압류 처분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규제를 받으면서 못하고 있다 보니까 모두 은행이 잡고 있어서 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터져나오게 되면은 부동산에 버블이 생길 수 있다. 이제 미국인들은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씩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택 판매 시장이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0.7%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번 주 초반에 주택 관련 지수들이 좀 약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기대 이하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버블 불안감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S&P C실로 주택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거든요. 지금 2월달 지표까지 나왔는데 굉장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도 또 상승폭이 또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부채 이야기가 꾸준히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 내일 IHS 마켓에서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이 50 이상, 뭐 지금은 60을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개인 소비와 소득에 대해서 금요일 날 발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좀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3월 달에 경기 부양책 관련해 가지고 지원이 있었고 이제 4월 달 지표가 나오는 거라서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가 상승폭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이슈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160개 기업 정도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은 이제 디어잉크가 나오고요. 월요일은 노드스톰 그리고 수요일은 엔비디아, 딕스스포츠, 스노우플레이크, 윌리엄스 소노마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목요일은 베스트바이나 갭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통주들에 대한 불안감이 인플레이션이나 앞서 말했던 개인 소비 같은 경제 지표들과 맞물리게 될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네요. 관련 경제 지표 잘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주요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태수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